뷰티풀 큐어. 20세기 중요한 발견 인터페론. 1986년 여름에 런던 외곽에 있는 밀힐의 국립의학연구소에서 2명의 과학자 장 린덴만과 엘리 아이작스가 만났다. 이 7층짜리 연구소 건물은 1933년에 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이고 2005년에는 영화 배트맨 비킨스에서 아캄 의사 일럼이라는 가성의 정신병원으로 사용된 유명한 촬영지이기도 하다. 당시 31세였던 스위스 출신의 린덴만은 신참 과학자였다. 반면에 영국 출신의 아이작스는 린덴만보다도 3살이 더 많았고 바이러스 실험으로 이미 세계적 명성을 날리고 있었다.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3년을 보내면서 노벨상 수상자 맥팔레인 버넷의 지도를 받으며 연구 중이었다. 린덴만은 취리히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원자폭탄 때문에 필생의 소명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서 그 후에 의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 10대 시절의 기력을 앓는 바람에 수년 동안 부모와 떨어져 살아 헤었던 이유 때문 린덴만은 매우 서럽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반면에 아이작스는 휘파람을 또 오페라 멜로디를 즐겨 불러서 동료들이 그 소리만 듣고도 그를 알아챌 정도로 쾌활한 인물이었다. 대개 강한 논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때는 한 사람이 명쾌하며 탐구적인 태도를 지닌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차분해서 흥분을 구체적인 실험 계획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때다. 배경도 기질도 딴판인 이 두 인물의 협업은 20세기 최고의 과학 혁신 중에 하나를 이끌어낼 참이었다. 그렇다. 아이작스는 린덴만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수년 동안 바이러스를 둘러싼 오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다. 한 사람이 동시에 2가지 바이러스 감염되는 것이 드문 일이라는 사실은 19세기부터 알려져 있었다.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 에라스무스 다윈은 천년두에 걸린 환자가 홍역을 앓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바가 있다. 자, 왜 한 바이러스 존재가 다른 바이러스의 성장을 막는가 하는 수수께끼가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37년. 자, 이것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긴 했지만 아이작스와 린덴만이 만났을 때는 그다지 긴급한 문제가 아니었다. 당시의 뜨거운 주제, 특히 밀힐 연구소가 몰입했던 주제는 독감이 어떻게 유행병으로 퍼져나가는가에 관한 문제였다. 아이작스의 연구팀도 이 문제에 골몰해 있었고 아이작스가 좋아하는 프로젝트는 독감 연구에 길을 열어주기 위해 뒤로 후퇴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1951년 영국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독감의 2가지 버전의 바이러스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발견뿐 아니라 당시 밀힐 연구소의 많은 다른 연구 역시 매우 혁신적이었다. 유행병이 어떻게 확산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라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따라서 왜 한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의 것은 자, 아이작스와 린덴만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곧 한 유형의 바이러스가 왜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의 성장을 막았는지를 주제로 삼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다. 자, 이렇게 한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를 막는다. 이렇게 두 사람 모두에게 이 문제는 당시에 받고 있던 세간의 관심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 보였다. 따라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면서 쟁점을 논의한 뒤에 1956년 9월 4일 함께 실험을 시작했다. 이들은 의학을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애 또한 영원히 바꿔놓았다. 오늘날 처방받는 이 실험은 수정된 달걀 껍질 내막을 독감 바이러스로 감염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바이러스로 내막세포를 직접 감염시키지 않고 먼저 적혈구와 섞은 바이러스를 이용했다. 린드만과 아이작스는 바이러스가 자기보다 약 1만 배 더 큰 적혈구에 들러붙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바이러스가 자신의 유전 물질로 달걀 내막을 감염시키지 못하게 되지 않으리라 추정했다. 적혈구와 바이러스를 섞어도 여전히 내막이 감염되리라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바이러스를 떠난 뒤에도 바이러스의 외피는 적혈구에 여전히 붙어 있었다. 이제 적혈구에 붙어 있는 바이러스 외피를 달걀 내막에서 씻어 제거한 다음에 바이러스 외피가 붙어 있는 적혈구를 새 달걀 내막에 추가시켰다. 적혈구와 바이러스 외피가 새 달걀 내막에 추가되었을 때 다른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지 보기 위해서였다. 만일 외피가 감염을 막는다면 이들의 추정상 바이러스의 외피가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과 달리 다른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요인이라는 게 입증될 참이었다. 실험은 여러 시간이 걸렸다. 달걀 내막과 적혈구는 시험관 회전 배양기 속에서 회전시켜야 했고 이를 기다리는 동안에 아이작스는 후속 실험에 대한 아이디어나 정치를 주제로 린덴만과 대화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바이러스로 덮인 달걀 내막 세포에서 씻어낸 적혈구가 정말로 다른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바이러스 외피가 2차 감염을 막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가설과 잘 들어맞는 듯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바이러스 외피가 적혈구에 여전히 붙어 있으리라는 이들의 가정이 옳을 때만 가능한 해석이었다. 결국 이들은 바이러스 외피가 적혈구에 들러붙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현미경으로 세포를 들여다보았다. 전자현미경 사진이 너무 어려서 적혈구에 바이러스 외피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없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사진상으로는 바이러스 중에 일부가 적혈구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필시 적혈구와 바이러스가 회전 배양기 속에서 회전을 거치는 동안에 일어난 일 같았다. 이 일로 이들은 불안해졌다. 그렇다면 외피가 분리되지 않은 온전한 바이러스가 적혈구에서 분리되어서 그 때문에 두 번째 감염이 차단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만일 그렇다면 이들의 실험에서 어떤 새로운 발견도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다른 새로운 실험으로 이렇게 실험하는 동안에 사람은 엄청난 건강을 발견했다. 실제로 금자치보다 더 귀중한 발견이었다. 두 사람은 외피가 분리되지 않은 바이러스가 액체 속에 떠들어 다니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관의 액체를 조심스럽게 옮겨 달걀 내막에서도 분리시키고 바이러스로 덮인 적혈구에서도 분리시켰다. 그런 다음 이들은 이 액체를 새로운 달걀 내막 세포에 추가했고 이 역시 세포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린덴만과 아이작스는 이 용액을 살펴보고 그 속에 분리된 바이러스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발견이 의미하는 바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길이 전혀 없다는 뜻이었다. 다시.